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관련 자료들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주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네, 양이 상당했죠. 워낙 내용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좀 봐야 할지 약간 막막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그 핵심만 탁탁 뽑아서 특히 투자 관점에서 뭘 눈여겨봐야 할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기술 이야기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AI 반도체의 거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칩이 쓰이는지, 설계는 누가 하고, 제조는 어떻게 하고, 또 포장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나 앞으로 전망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정말 뜨거운 AI 반도체 시장, 저희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보죠. AI 데이터 센터 서버라는 게 사실 그냥 거대한 컴퓨터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초고성능 컴퓨터죠. 그 안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크게 네 가지 핵심 부품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연산을 담당하는 두뇌. 그러니까 GPU나 AI 가속기 같은 거고요. 네, 두뇌. 두 번째는 데이터를 잠깐 기억하는 메모리, HBM이나 DDR 같은 것들. 세 번째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창고, SSD.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부품들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네 가지 요소군요. 네. 그런데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요. 현재 AI 시스템 성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고성능 메모리인 HBM하고 이 HBM을 GPU 바로 옆에 딱 붙여주는 그 첨단 패키징 기술. 이 두 개의 공급 부족.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 두뇌, 연산 칩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료의 비유들이 재미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GPU나 AI 가속기는 공장으로 치면 대규모 병렬 작업 라인 같은 거예요. 아, 병렬 작업 라인? 네, 수많은 코어가 동시에 막 행렬 연산 같은 걸 처리해서 AI 학습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HB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를 칩 바로 옆에 아주 가깝게 붙여서 데이터 이동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였다는 점이에요. 네네. 엔비디아나 AMD가 대표적이고 요즘엔 구글이나 AWS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칩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자체 칩 개발 경쟁도 치열하죠. 그리고 CPU는 여전히 총괄 매니저 역할, 전체 시스템 운영이나 자원 관리처럼 순서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요. 마지막으로 DPU나 스마트 NIC는 물류 담당 같은 역할인데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관련 작업을 CPU 대신 처리해줘요. 그래서 GPU가 연산에만 집중하게 돕고 전력 효율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비유를 들으니까 역할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번엔 정말 중요한 요즘 제일 뜨거운 기억 담당 메모리로 가볼까요? 특히 HBM. 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건 초고속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엘리베이터요? 네,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고 각 층을 아주 미세한 구멍, TSV라고 하죠. 이걸로 직접 연결해서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를 엄청나게 넓힌 구조입니다. AI 연산에 필요한 그 막대한 데이터를 GPU에 아주 빠르게 공급하는 정말 핵심 부품이죠. 그런데 이 HBM이 만들기도 까다롭지만 특히 그 GPU 옆에 정밀하게 딱 붙이는 첨단 패키징 공정, 이게 어려워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AI 칩 생산량 자체를 딱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나요? 바로 그거죠. HBM 자체 생산 수율 문제도 물론 있고요. 하지만 더 큰 병목은 사실 HBM을 GPU랑 한데 묶어서 패키징하는 공정. 예를 들어 TSMC의 코어 OS 같은 거예요. 이 패키징 생산 능력, 즉 페파 부족이 더 심각합니다. 아무리 HBM을 많이 만들어도 이걸 GPU에 붙여주지 못하면 완제품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현재 AI 칩 시장은 HBM과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럼 HBM 말고 다른 메모리들도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시죠. 네. DDR5는 뭐 CPU 옆에 붙는 일반 창고 같은 그냥 범용 메모리고요. CXL은 좀 새로운 개념인데 서버 바깥에 있는 메모리까지 고속으로 연결해서 마치 내부 메모리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규격입니다. 대규모 AI 모델 돌릴 때 메모리 확장을 좀 유연하게 해줄 수 있죠. 네. 그리고 SSD는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창고, 학습 데이터나 모델 저장하는데 이걸 얼마나 빨리 읽고 쓰느냐가 중요해서 고성능 컨트롤러 칩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부품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접착제이자 배관, 첨단 패키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가장 뜨거운 전쟁터라고 하셨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곳이죠. 아무리 좋은 칩, 좋은 메모리를 만들어도 이걸 제대로 연결 못하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특히 GPU 하나에 여러 개의 HBM 칩을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최대한 많은 통로로 연결하는 게 핵심인데 이걸 구현하는 기술이 바로 2.5D나 3D 같은 첨단 패키징입니다. 네. 자료 보니까 뭐 코어S, 포포로스, 엑스큐브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던데요? 네, 그건 이제 TSMC, 인텔, 삼성이 각자 자기 기술을 부르는 이름이고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가깝고 굵게 연결하자. 가깝고 굵게. 네, 투자 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AI 경쟁의 최전선이 단순히 누가 더 빠른 칩을 설계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마치 레고 블럭을 정교하게 쌓아 올리듯이 HBM과 GPU를 얼마나 잘 붙이느냐 하는 이 패키징 기술 싸움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현재 돈의 흐름과 기술 혁신이 집중되는 진짜 전쟁터인 셈입니다. 우와,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그럼 이제 이 복잡한 반도체를 실제로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전체 생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디지털 도시 건설 과정에 비유했던데요. 설계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첫 단계는 설계도 그리기죠. 여기서 EDA 툴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건 설계용 CAD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몇몇 회사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칩 설계의 필수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IP는 미리 만들어 검증된 부품 설계 블록이에요. 예를 들어 ARM의 CPU 코어 설계도 같은 거죠. 이걸 사서 쓰면 개발 기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팹리스는 잘 아시는 엔비디아, AMD처럼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기죠. 아, 팹리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최근 팹리스들은 칩 설계 단계부터 HBM과 어떻게 연결할지, 즉 패키징까지 같이 고려해서 설계하는 경향? 이걸 코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함께 고려한다. 네, 그게 중요해졌어요. 자, 설계도가 나왔으면 이제 건물을 지어야죠. 제조, 즉 전공정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웨이퍼 위에 회로를 만드는 과정, 맞죠? 네, 맞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라는 땅 위에다가 빛, 특히 요즘엔 EUV라는 극자외선을 많이 쓰죠. 이걸로 회로 패턴을 그리고 노광, 얇은 막을 입히고 증착, 또 필요 없는 부분은 깎아내고 식각. 이런 공정을 수백 번 반복해서 도시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와, 수백 번이요? 네, 굉장히 복잡하죠. AI칩 제조에서는 최첨단 미세 공정으로 성능을 높이는 것, GPU, CPU 같은 거요. 그리고 또 HBM 같은 메모리는 높은 수율로 불량 없이 잘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 제조 과정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워낙 이름들이 많던데 핵심 플레이어만 좀 짚어주시죠. 네, 실제 생산은 파운드리, 그러니까 TSMC, 삼성전자, 인텔 같은 회사나 IDM,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담당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ASML이 노광 장비 독점하고 있고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TEL 같은 글로벌 장비 회사들이 증착이나 식각 장비를 공급합니다. 장비 회사들 이름이 어렵네요. 네, 좀 그렇죠. 그리고 소재 회사들도 중요하고요. 결국 이 장비, 소재, 회사들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기반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의 기술력이나 공급 능력이 전체 산업의 속도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기반 기술 제공자군요. 자, 이제 건물의 골격이 완성됐으니까 인테리어와 배선 작업, 즉 후공정, 패키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첨단 패키징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공정에서 만든 칩들을 잘라서 기판 위에 붙이고 외부랑 연결하는 작업인데요. AI 시대에는 특히 GPU와 HBM을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작업은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야 해서 TSMC, 인텔,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OSH라고 불리는 패키징 전문 외주업체들, 예를 들면 ASE나 M코 같은 곳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OSH요? 네. 그리고 이 패키징에 꼭 필요한 고성능 기판, 특히 ABF 기판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 이비덴이나 유니마이크론 같은 회사들도 공급망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 즉 캐파와 기판 공급 상황이 AI 칩 출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목 지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병목 지점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공 검수, 즉 검사 및 테스트 단계는 왜 중요한 건가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불량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제조 중간중간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칩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검사해서 수율, 즉 양품 비율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KLA 같은 회사가 계측 검사 장비 쪽에서 유명하고 어드반테스트나 테라다임 같은 회사는 최종 테스트 장비 쪽에서 강자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복잡한 기술과 생태계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현재 AI 반도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HBM과 첨단 패키징의 공급 부족, 이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시장을 볼 때 딱 3가지 체크리스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체크리스트요? 네. 첫째, HBM 공급은 충분한가? 이건 메모리 3사,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생산량이랑 수율을 봐야겠죠. 둘째, 첨단 패키징 캐파는 늘어나고 있는가? 특히 TSMC, 코아스 같은 라인 증설 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이걸 뒷받침할 장비, 소재, 검사 역량은 괜찮은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시장의 방향을 알려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와, 명확하네요. 과거 PC나 스마트폰 때 반도체 사이클과는 확실히 좀 다른 양상이네요. 그때는 칩 자체의 성능 개선, 무어의 법칙 이런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특정 부품, HBM하고 특정 공정, 패키징의 어떤 물리적인 병목 현상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과거와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각 분야별 투자 포인트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메모리는 당연히 HBM 공급 능력 확대가 핵심 동력이고요. 패키징이랑 기판은 생산 능력 증설 속도가 AI 칩 출하량이랑 직결됩니다. 장비랑 검사 쪽은 HBM 패키징 증설과 수율 개선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선행지표. IP, 페플리스는 칩렛이나 코디자인 트렌드 때문에 관련 툴과 IP 수요는 계속 좋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현재 우리는 이 사이클에 어디쯤 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자료 분석을 보면 확장 국면 중반이라는 평가가 많던데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근거는 충분해요. 2025년을 넘어서 2026년까지도 반도체 장비 투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HBM을 중심으로 메모리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유를 들자면 AI 도시 건설 붐이 막 일어서 자재, 장비 소재는 계속 들어가고 건물, 서버는 여기저기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핵심 기술 인력하고 특수자재, HBM 패키징이 너무 부족해서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공사 중반부군요. 네, 실제 시장에서도 보면 HBM 관련주들,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했고 그 뒤를 엔비디아나 ASML, TSMC 같은 회사들이 따라가는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딱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시장의 HBM과 패키징 병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흐름이 보이네요. 그럼 가장 궁금한 질문이죠. 이 호황 언제까지 갈까요? 자료에서는 적어도 2026년까지는 확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만. 네,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하루 이틀에 끝날 건 아니니까요. 장비 투자 전망이나 반도체 시장 전체 매출 전망치도 2020년까지는 계속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2026년 말이나 2027년쯤에는 약간 속도 조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 속도 조절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부족한 HBM하고 첨단 패키징 공급이 2025년, 2026년에 대규모 증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럼 어느 시점에는 이 공급 증가 속도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거나 넘어설 수도 있겠죠. 아, 공급 과잉 우려 같은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메모리 시장 전망도 보면 공급 부족에 계속될 거다라는 의견하고 아니다, 경쟁 심해져서 가격 떨어질 위험 있다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과거 사이클을 보면 보통 3에서 4년 주기로 오르내렸는데 이번 AI 사이클은 좀 구조적인 변화라서 상승 기간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원한 상승은 없으니까요. 증설된 물량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소화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지표들을 계속 좀 주시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비 회사들의 2026년 이후 투자 전망 변화. 이게 꺾이면 좀 위험 신호일 수 있죠. 둘째, 첨단 패키징 캐파 증설 속도와 실제 가동률. 증설은 날표했는데 실제 가동이 더디면 병목이 계속되는 거니까요. 셋째, HBM 및 D램 가격과 수율 동향. 가격이 꺾이거나 수율이 너무 빨리 올라오면 공급 과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넷째, WSTS 같은 시장 조사기관의 분기별 시장 성장률 업데이트, 실제 숫자를 확인하는 거죠. 다섯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캐펙스 계획 변화. 이들이 투자를 줄이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이 지표들을 꾸준히 따라가시면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정말 유용한 체크리스트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라는 이 복잡한 세계를 함께 파헤쳐 봤는데요. 핵심은 AI 성장은 계속되겠지만 현재 시장의 속도와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HBM과 첨단 패키징이라는 병목 현상이 좌우하고 있다는 점. 결국 이 병목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주로 하드웨어, 특히 HBM과 패키징이라는 물리적인 병목 현상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이런 물리적 제약이 점차 풀린다면 그 이후 AI 경쟁의 핵심 혹은 다음 병목 지점은 어디로 옮겨갈까요? 혹시 AI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돌리는 소프트웨어 최적화 능력일까요? 아니면 점점 커지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성 문제가 부각될까요? 혹은 여러 개의 작은 칩, 즉 칩렛을 더 복잡하게 엮는 설계 및 통합 능력이 다음 병목 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음번엔 그 주제로 이야기 나눠봐도 좋겠는데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